시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31일차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계속 느낌을 부여하고 있어요. 아시죠? 자, 주제 88번부터 들어갈 거고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위공무원단 대부분 다 내용을 많이 풀어보셨을 것 같아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 2020년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문제 한번 골라봤어요. 자, 1번부터 갈게요.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죠. 미국도 영국도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이들 모든 제도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직분류 방식의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식. 그래서 미국은 본래 직위분류제를 굉장히 열심히 쓰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직위분류제에 약간 계급제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쓰고요. 상대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계급제 국가죠. 계급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계급제에 약간 직위분류제 필을 도입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한 배경. 직위분류제는 정말 종류별 폐쇄성이 굉장히 크죠. 얘네들은 등급별 폐쇄성은 없는데 계급에 따른 폐쇄성은 없는데 종류에 따른 폐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과 양성이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러한 부처 구분들을 좀 줄여서 고위 관리자들의 시각을 넓히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2번. 우리나라 역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이 되었죠. 이 고위공무원 제도 도입 배경에는 계급제의 틀, 연공서열 관행에서 벗어나서 개방과 경쟁을 통한 임용, 성과관리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은 일단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모두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고요. 국가공무원만 포함이 되죠. 감사원 공무원도 국가공무원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별도의 고위공무원단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고위공무원단이 따로 있죠. 그래서 3번, 요거는 X가 됩니다. 4번, 고위공무원단의 근무성적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이 되는 성과계약 체결, 그 성과계약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성과계약 등에 의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선지는 3번, 요게 틀린 선지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고위공무원단은 제도적인 특징들 외우시느라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뭐 개방형직이, 공모직이, 자율직이 외우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 취지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89번 주제로 들어갑니다. 자, 임용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2022년 국가직 7급에 정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2022년 10월 14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에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이 나는 임용 결격은 당연히 떠올려 주셔야 해요. 임용 결격의 사유가 있죠. 내가 만약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거 좀 밑으로 내릴게요.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형사적인 처벌이 어떤 거냐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금고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교도소 가는 거예요. 금고 이상의 형벌은 금고, 징역, 그다음 사형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금고 이상은 어쨌든 교도소에 가니까 노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교도소에 가니까 일단 내가 수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실형을 살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이 되죠. 수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5년이 일단 경과를 해야지만 임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실형 안 하고요. 실형 안 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집행유예는 항상 집행유예 기간이 있어요. 실형을 받아도 집행유예라는 그 기간을 지나가면 형을 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유예다. 그러면 집행유예 끝나고 집행유예 처분의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끝나고 2년.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에 선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선고가 유예될 수 있어요. 재판에서 선고가 유예가 된다. 그러면 선고 유예를 이제 하는 기간이 보통은 2년인데 일단 선고 유예 기간이 지났습니다. 선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즉시 바로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렇게 형사 절차상으로는 이렇고요. 아시겠지만 파면하고 해임도 있죠. 만약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를 받았어요. 파면이 된다면 파면되고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해임 후에는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요거 다 외운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내가 만약에 성년 후견을 받았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됐어요.
또는 내가 파산을 당했습니다. 요거는 민사상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처분들인데 어쨌든 이거 하면 일단 기본적인 모든 거래는 불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무원 임용도 불가합니다. 근데 만약에 성년 후견이 종료가 되거나 파산 선고가 끝났다면, 복권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바로 임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1년 10월 13일에 성년 후견이 종료가 된다면 바로 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파산 선고를 받은 다음 10월 13일에 복권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복권되고 바로 이 사람은 임용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3일 공무원으로서 징계, 파면 처분을 받았다면 이거 이후에 일단 5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2022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몇 년 안 지났잖아. 20년, 21년, 22년, 3년밖에 지나지 않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임용이 불가능하고요. 자, 만약에 2017년에 금고형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만약에 2019년에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20년, 21년, 우리 2년 경과하고 난 다음에 임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2년 경과시니까 지금 보시는 이 사람 당연히 임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3번인데 제가 이 문제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많이 외우세요. 지금 여기는. 외우시는데 실제 이거 가지고 날짜 따지는 거 잘 못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일단 5년 경과, 2년 경과 즉시, 파면 5년, 해임 3년, 그 다음 성년 후견, 파산 선고 즉시 이렇게 되는 임용의 결격이 해제되는 조건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90번 주제 갈게요. 내부적 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년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문제고요. 전직을 제가 전직, 전보, 전입 세 가지 꼭 보시라고 했습니다.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 전직은 직렬을 다르게, 전입은 기관을 다르게.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것도 안 보이시겠네요. 제가 혹시 영상으로 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동을 시킬게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저 이런 거 잘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지금 보시는 여기 현재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는 시험을 반드시 봐야 하고요. 그 다음 전부는 시험 없이도 가능하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전직은 동일한 직렬 내의 직급과 직급 내에서 직위만, 동일한 직렬과 직급 내에서 직위만 바꾸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이건 전보에 대한 설명이죠. 자,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등급으로 수평 이동하는 게 전직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현재 이 두 가지는 앞뒤 전보와 전직 두 가지의 표현을 바꾸어야 맞는 선지가 됩니다. 승급은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것은 승진입니다. 승급은 호봉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의 증대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등급이 올라가야 나타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보수의 증액은 수반하게 됩니다. 승급이 된다면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수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강임은 현재 직급에서 하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맞아요. 강등과는 달리 징계는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문제에 지금 보시는 옳은 선지를 골라주시는 겁니다. 정답은 4번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31일차 내부적 임용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32일차 들어가니까요. 아침에도 열심히 굿모닝 행정학 자수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오늘 하루 잘 지내봅시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안녕.